식사들 마치기 잘하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삼변수에 대해서 교화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삼변수가 이제 우주 변화 원리하고 그래서 같이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진리를 찾아서 내려보면 우주 변화 원리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먼저 설명이 되고 그래야 이 삼변수가 이제 설명이 되었습니다. 오전에 O500세하고 전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선인이 오든 어떤 도가 나오든 임의로 어느 때 느닷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떤 정해진 규칙 속에서 나온다 하는 그 법칙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하늘에서 이미 정해진 그 법도의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모든 과정은 어떤 임의로 이렇게 흘러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보이지 않는 우주 환경 속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 환경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말하자면 생장, 연장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수렴시키고 다시 저장하고, 이 과정을 계속 어떤 우주가 운행하는 그 주기 속에서 생장 연장을 반복하면서 이러한 역사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 변화는 작게는 최고 작게는 하루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더 크게는 이것이 1년, 그리고 소우주의 1년, 대우주 1년, 그거보다 더 큰 것들이 또 있어요. 너무 큰 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지구에는 보이지 않게 천천히 지속적으로 어떤 우주의 이러한 생장 연장의 주기가 주어짐으로 해서 그 속에서 인류가 영향을 받고 역사가 변해가고 하는 이 과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변화해가는 이 생장 연장하는 이 주기를 두고 뭐라는 도라고 하는 겁니다. 도가 무엇이냐? 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자연현상들, 생장, 연장하는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현상을 이것을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계님께서 나는 생장, 연장, 사의를 쓰나니 무의이하나, 내가 굳이 힘써서 안 해도 이 법칙 안에서 우주가 천천히 도래되는 생장, 연장의 이러한 계절성의 법칙 안에서 이 모든 우주 안에 만물은 형성되어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저절로 그렇게 되게끔 자동적으로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안에 법칙성을 우리가 알고 이 도를 설명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칙성을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송대 소강절이라는 이제 사람입니다. 상계님께서도 알면은 강절의 지식이 있다, 소강절이 최고 많이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우주의 주기성을 계산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디 나오냐면은 황법경세서라는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황법경세서에 나오는데,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주자가 명명하기로 원회운세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주자하고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주자보다는 한 50년 이상 앞섰을 겁니다. 거의 100년가량 앞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자가 이 황극정세설을 보고 원의 운세설을 주자도 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주가 어떤 흘러가는 이 단계적인 계절 변화는 우리 지구가 흘러가는 일련의 흐름의 이 단계적인 변화, 하루와 그리고 월과 년이 변하는 이 단계 변화가 똑같다. 그 원리를 이제 설명한 것이죠. 우주의 한 시간은 지구의 30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세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주의 하루 1일은 지구의 360년이 흘러가며 해당된다. 이것은 1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한 달은 지구의 1800년이 경과된다. 이것을 1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1년은 지구의 12만 9600년이 되더라. 이것을 1원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은 우리 지구의 어떤 시간 흐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시간은 12시간이죠. 12시간을 곱하면 하루, 30일 곱하면 한 달, 12달 곱하면 1년. 그래서 여기도 12, 30, 12달 이렇게 하니까 이 숫자가 나오더라고. 이것을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뭐라 그러느냐, 프랙탈 원리 이렇게 부릅니다. 프랙탈 원리. 그러니까 작은 하나 안에는 큰 것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우리 몸 안에 DNA 안에 우리 몸 구조 다 들어있어요. 그죠? 거기에 우리 세포 안에 그 구조 다 들어있어요. 그런 것이 우주도 똑같아. 그래서 사람이 소우주 소천지, 사람이 하는 우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적용해 볼 때 우리 지구가 운행하는 원리나 우주가 운행하는 원리가 똑같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굳이 우주가 운행하는 원리를 잣대를 대고 측정을 하면 어려우니까 지구가 흘러가는 원리 그대로 답습해서 보면은 우주가 이렇게 흘러가는 원리가 보인다. 참 단순하고 간편한 원리죠. 근데 이것은 아주 심오한 철학적인 어떤 각성이 없이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임의로 그냥 지낸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우주의 법칙을 연구해서 그 상수학적인 원리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그럼 이것이 실제로 우주가 이렇게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죠? 그걸 현실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내야 이것이 맞다라고 하고 우리가 이 이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 원리들을 보면은 1세라는 것은 한 세대, 즉 우리가 세대 차이 난다 이러잖아요. 한 세대라는 것은 가정의 주기입니다. 한 가정의 주기. 그러니까 이 장가를 가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놓고 이 아기가 성장을 해서 다시 결혼을 해서 아기 놓는 시기. 그런데 한 가정에서 다시 가정이 분리되어 나가는 그 시기가 한 세대다. 그 세대가 30년이다. 맞죠? 360년은 대체로 국군의 변화와 맞먹어 들어갑니다. 하나의 국가가 형성돼서 왕조가 교체되든 아니면 중간에 다시 어떤 왕조의 변화가 일어나든 하는 주기가 대체로 360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좀 역사가 깁니다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대체로 30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 1800년은 인류 역사와 문명이 일어났다가 멸망했다가 일어났다가 멸망했다가 하는 그 주기와 같습니다. 이것은 이 지구상에 새로운 인종이 형성되는 주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이 실제 계절상으로 보면은 이 95,000년에서
14만 년 사이에 지구에는 빙하기가 닥쳐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우주적인 겨울이죠. 이런 우주의 겨울이 약 9만 5천 년에서 14만 년 사이에 이렇게 오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약 12만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문명이 실제 우리 이전에 문명이 있었어요. 지구에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 바다 밑에 깔아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바다 밑에서 지금 너다듬는 문명들이 막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인도 캠페인만 같은 경우에 약 한 9,800년 전에 이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문자도 나와요. 그때 지금 역사학자들 말대로 하면 그때는 돌도끼 들고 다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안 맞아요. 이러한 문명들이 또 계속해서 24,000년 전에 또 있었고 36,000년 전에 또 있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초고대 문명에서 발견되는데 문명의 주기가 대충 이 주기와 맞물려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삼변수를 설명하고 우리의 도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12만 9,600년을 계속 논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역사 변화 주기를 설명하기가 상당히 안 됩니다. 안 맞습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우주의 한 달 주기, 1회 주기, 1800년 주기가 가장 중요한 주기입니다. 이 주기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의 아침에 우리가 OX라든지 그걸 설명할 때 3000년마다 어떤 새로운 그 계절이 변화한다라든지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천존시대, 기존시대, 인존시대에 나오는 이런 모든 원리들이 실제로는 이 역사와 문명의 변화 주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명돼야만이 우리가 명백하게 이래 도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기를 일단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의 운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계절 현상, 천천히 계절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처음에는 지구가 자기보다 자전을 하죠. 자전하면은 뭐가 오죠? 조석 주야. 아침, 점심, 저녁밤. 근데 여기서 조석 주야라는 4개 단계, 가장 작은 계절 변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최소 단위 계절 변화. 우리가 계절을 그러면은 무조건 봄에는 따뜻하고 여름엔 덥고 가을엔 서늘하고 겨울엔 춥고 이 계절만 생각하는데 계절이라는 것은 꼭 온도만의 계절만 있는 게 아니고 계절이라는 것은 음양 변화의 현상을 계절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설명하자면은 우리 1년을 가지고 이제 비유를 해봅시다. 동지가 있고 하지가 있어요. 그럼 이제 동지에서부터 하지로 갔다가 하지에서 다시 동지로 왔다가 이게 이제 1년 계절 변화인데 동지라는 것은 양기가 하나도 없어요. 음기가 가득한데 양기가 생성되는 시점입니다. 양기가 이제 그러니까 양시생이죠. 양이 요 날부터 생성돼서 이렇게 옵니다. 하지라는 것은 이런 음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양기가 가득합니다. 그게 음기가 생성되는 시점, 시생. 여기서 이렇게 오는 날. 그래서 이것을 끝이라고 해요. 양끝이 있죠. 양끝 사이에 음에서 양으로 넘어가는 마디가 생기죠. 마디. 요것도 역시나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는 마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양계, 양절, 그 사계절이라고 해요. 2개의 끝과 2개의 마디가 있다. 이걸 사계절이라고 해요. 이건 하루 중에도 있고, 그죠? 1년 중에도 있고, 큰 우주에도 있고, 꼭 기온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힘의 변화에서 얼마든지 계절 현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는 가장 작은 조석주야라는 사계절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최소 단위의 사계절 현상에서 다시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공전합니다. 그죠? 공전함으로 해서 이제 그야말로
추나 추동 계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다 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여기서 이제 큰 계절 변화, 그건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 지구라는 것이 어떤 우주의 면에 있어가지고 똑바르게 서서 도는 게 아니고 삐스두막이 기울어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잦은 축이 우주의 어떤 수직축과 23.5도 기울어져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고 있는 축이 가리키는 북극에 별이 있어요. 이것을 북극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북극성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움직인다. 항상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이 축이 북극성에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움직인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에는 서양에서 용자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미원의 이제 담이라고 해요. 그 용자리 일부 천월성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쭉쭉쭉 변하다가 가가지고 12,000년이 경과하게 되면 이쪽에 진비어성이라는 별이 북극성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12,000년이 되면 북극성 되도록 이 운동을 이제 되풀이 하는데 또 아이스크림 콘, 아이콘 같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축이 이렇게 돌죠. 팽이가 힘이 없으면 축이 이렇게 쭉 도는 이 현상을 세차운동이라 합니다. 이 세차운동에 의해서 지구의 계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러한 운동은 우리가 하늘에 잣대가 없으니까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잣대를 땅에다가 그어놓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크게 하늘에 이렇게 가상적인 원을 그려서 이걸 황도라고 해요. 황도. 황도라는 것은 태양이 어떤 가상적인 우주 공간을 이렇게 돌고 있는 길을 이 위로 그어놓은 걸 황도라고 합니다. 이 황도가 있고 지구 적도를 크게 확대를 해서 우주의 그 원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두 지점이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화해서 태양이 떠오르는 이 날을, 이 점을 춘분점이라고 해요. 춘분점. 그러니까 춘분날에 우리가 아침에 딱 태양이 딱 떠오르는 그 지평선이 있겠죠. 그 선을 딱 끊어요. 근데 이것이 축이 변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조금씩 이동합니다. 얼마로 이동하느냐? 68년에 1도씩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걸 측정해서 이제 이걸 측정해내는 거죠. 세차운동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 가상적으로 태양이 우주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이 됩니다. 그죠? 실제로 우주를 도는 시간이 아니고 가상적으로 우리 지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태양이 우주를 한번 돌게 됩니다. 이걸 돌아오는 시간이 68년이 1도니까 360도 곱하기 68 하면은 24,480년이 나옵니다. 이 횟수를 두고 뭐라 했느냐? 1대년이라고 해요. 지구에 큰 1년이 있다. 1대년. 지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1년 말고 또 큰 1년이 있다. 그걸 플라톤이 발견했대서 혹은 플라톤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잘 모르는 지구의 1년 개념이 또 있었어요. 1대년이라는 개념. 그런데 이 1대년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보면 1800년하고 안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오는 것은 실제로 아까 조금 전에 계절 현상에서 설명했지만 온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무슨 변화냐? 파동 에너지의 변화가 오겠어요. 별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파동이
지구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북극성, 북두칠성, 28수 이런 데서 지구로 지속적으로 파동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파동이 우리 지구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걸 아직 과학적으로 못 밝혀내고 있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걸 현실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옛날 천문을 보고 하는 이유가 다 그 파동의 영향을 관측하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점성술이 발전했죠. 우리는 동양에서는 천문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 천문을 왜 보느냐? 별들로부터 오고 있는 파동 에너지의 영향을 계산하는 겁니다. 별자리를 가지고. 그게 실질적으로 오고 있어요. 오는데 강하게 오는 때가 있고 약하게 오는 때가 있다. 그럼 강하게 오는 때는 언제냐? 이 기축이 북극에 딱 일치했을 때 강하게 지구로 오면서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황도상에 28별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도 지구에 강하게 파동을 보내는 항성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태양과 같은 게 한 2000개씩 몰려 있습니다. 그게 서쪽에, 정서쪽에 묘성 자리에 보면은 그것이 이제 M45라 그래요. M45 항성단, 서양에서는 흔히 플레이아데스 성단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부터 강하게 파동이 오는데 이것이 북극성과 일치될 때에 이 파동이 끌려 들어오는 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때 한번 끌려 들어오고 직녀성에 올 때는 실제 직녀상이 궤도상이 많이 벗어나 있어요. 실제 궤도상에는 이쪽에 오는 남극성이 있습니다. 남극성으로부터 파동이 끌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항성단과 일치를 하게 되고 여기서 일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쪽에 올 때 한 번, 이쪽에 올 때 한 번, 12,000년에 한 번씩 지구에는 파동 에너지 영향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납니다. 이 파장을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그래도 접하셔서 아셨겠지만은 토션파를 그래요. 토션파를 다른 말로는 의식파라고 합니다. 의식파. 우리 사람의 정신이든 마음에서 파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강의 들을 때는 자기파 그러는데 실제 우리 의식파는 자기파하고는 조금 영역이 다른 토션파입니다. 토션파의 영향이 강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즘 시크릿이라는 게 있죠. 시크릿가 1980년대 책이 나왔어요. 이것이 그때 안 팔렸습니다. 이론 맞는 것 같은데 실제 적용이 안 되죠. 갑자기 작년, 재작년부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할애가 되거든요. 이상하게 돼요. 왜? 의식에 이 실천력이 그만큼 강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이것이. 누구든지 내 마음에서 강하게 의지만 가지고 끌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원리가 무엇이냐? 조금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은 이 토션파는 좌회전파와 우회전파 두 개가 있다. 그런데 이 파장의 원리는, 이 파동의 원리는 같은 극성끼리는 자꾸 땡기고 다른 극성끼리는 배척하는 성질이 있어요. 자석하고 반대죠. 그러니까 내가 우회전 파장을 많이 발생시켰다. 매일 생각도 우회전 파장, 생각도 마음도 우회전 파장, 우회전 파장이 자꾸 끌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주위에 우주에는 수천억 가지 파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기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끌려 들어옵니다. 이 파장이 강할 때는. 그 원리가 시크릿 원리예요. 근데 이 의식이 지금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의 창조력이 그만큼 많이 발휘되고 있는 시점, 이 시점이 들어오고 영성이 깨어나는 시점이 들어옵니다. 이 영성이 깨어날 때는 문명이 발전했다가 그 다음에 이게 점차해서 이 별로부터 이제 멀어지니까 파동의 영향을 적게 받게 되죠. 그래서 또 어두워졌다가 다시 또 밝아졌다가 이 현상을 12,000년 주기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우주 외부 별들로부터 우리 지구, 인간과 사물에게 주어지는 파동 에너지의 영향에 의해서 지구에는 23,480년이란 이 주기에서 두 번 그러한 주기를 가지기 때문에 나머지 2를 하게 되면 12,240년 그러니까 1800년보다는 좀 차이가 나는데
이런 주기가 옵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이 뒤쪽이 23.5도 기울어져 있다가 이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21.5도까지 왔다가 다시 24.25도로 또 왔다가 이 4만 1000년 이게 또 반복합니다. 21.5도 오게 되면은 24,480년이 안 되고 21,600년이 됩니다. 나누기 2하면 얼마 되죠? 15,800년 되죠. 네. 그래서 이거 나오죠. 그런데 24,480이 되면 약 이것이 13,500년 정도 나옵니다. 그 평균하니까 요 주기입니다. 평균 주기입니다. 평균 주기. 그런데 이제 소강절이 계산한 것은 원리는 맞는데 모든 우주가 360도 동그랗게 돈다. 요 과정으로 하면 이 주기가 맞아요. 그런데 우주는 실제 360도 동그랗게 안 돕니다. 그죠? 타원형을 돌기 때문에 가변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평균 주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평균 주기가 역사와 문명에 변하는 평균 주기는 우리가 대체로 12,000년이다. 이렇게 산정을 하면은 모든 것이 풀이하기로 편해집니다. 이제는 12,000년 주기가 이해가십니까? 예. 이 주기 현상을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럼 이제 우리가 12,000년 주기로 아까 이야기했던 생장, 연장하는 이런 우주의 변화 원리를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00년 주기다. 평균에서. 여기서 사계절이 나오니까 봄 세상이 3,000년, 여름 세상 3,000년, 가을 세상 3,000년, 겨울 세상 3,000년. 이렇게 3, 4는 12, 12,000이 돌아. 그럼 각 계절마다 법이 다르다 그랬죠? 법이 다르다. 법이 다르면 도가 달라지고, 도가 달라지면은 그 도, 즉 자연이 움직이는 섭리를 표시해나는 여기라고 해요. 여기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달라지니까 여기 달라집니다. 여기도 여기 달라집니다. 여기도 역시 여기 달라집니다. 이때 역을 포키가 발견했다 해서 희역이라고 합니다. 희역. 이때 역은 준하가 문항이 발견했다 해서 주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역, 이제 나오는 역을 정역이라 그럽니다. 이 희역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황하강에서 용마라는 짐승이 있는데 아마 동화뱀 같습니다. 용마 등에 점이 찍혔어요. 그걸 황하에서 나왔다 해서 하도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주역은 약 한 4,100년 전에 우왕이 치수를 할 때 낙수라는 강에서 큰 신구라는 거북이가 나왔어요. 신구라는 거북이 나왔는데 우왕은 그게 뭔지 몰라요. 거북이 등에 점이 44씩 찍혔었는데 우왕은 그게 도대체 몰라요. 근데 또 오행의 변화 원리는 알았거든요. 우왕이 오행 치수법을 배웠잖아요. 오행의 원리는 아니까 이 원리가 뭔가 법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법리를 이용해서 정치 규범으로 삼았어요. 그게 이제 홍범구주라 그래요. 홍범구주를 남길 때 낙서에 45점을 남겨놨습니다. 그것을 누가 깨닫느냐? 문학이 보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낙스라 그래요. 낙스. 낙수에서 나온 거리다. 낙스. 그런데 이번에는 정력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 알려졌으니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정력입니다. 그죠? 이 시대의 이력을 알아야 됩니다. 정력은 그럼 어디서 나오나? 역시 물에서 나와야 되죠. 어디입니까? 물이죠. 어디입니까? 그 물이 어디입니까? 용추입니다. 네. 용추라는 물에서 나오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씌워져 있었죠? 건물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건물이 말로서 여기 나왔다. 건물 서론입니다. 건물이 말로 했다. 천하지 대검산 모학산하에 건물이 넘어나고 육장 건물이 화이전여다. 이렇게 나오죠. 건물이 말을 했다. 육장 건물이 화이전여다. 전여로 변했다. 전여로 변했다. 강시죠. 강정상 고천상계입니다. 건물이 인신으로 직접 오셔서 말로서 이걸 말합니다. 즉, 한 번은 그림이요, 한 번은 글이요, 이번에는 말입니다. 요즘 다 말실이 아닙니까? 그죠? 다 말로서 하죠. 말실. 말로서 얘기 나옵니다. 그럼 상진에게서 어떻게 말로서 정력을 내놨느냐? 그래서 정경의 예시에 보면은 이래 나옵니다. 상대님께서 철도선을 그리고 위에다 점을 찍고 정업이라 적고 아래에다 점을 찍고 사거리라 적고 중간에 점을 찍으라 말라 하다가 찍고는 대금리로 가셔서 이 점이 될 때 일이 다 된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철도선은 이렇습니다. 그죠? 이것이 뭔 자죠? 오물정자인데 낙서구궁을 의미합니다. 낙서구궁. 낙서구궁수는 1, 5, 9, 4, 3, 8, 2, 7, 6이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점을 찍었다. 낙서가 실제로 뭐라 그랬죠? 거북이 등에 있는 45개 점 아닙니까? 그죠? 점이 있었어요. 그 점에 점을 또 찍는 거예요. 가일점 했다. 이 말입니다. 가일점. 그러니까 점의 숫자가 하나씩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숫자가 어떻게 변하느냐? 여기는 원주에 점이 한 개밖에 없었는데 점이 2개 되겠죠? 5개인데 6개로 변했고 9개인데 10개로 변했을 거고 5개, 4개, 9개, 3개, 8개, 7개 이렇게 점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정력입니다. 그래서 상경에서 말로서 이걸 말씀하셨다. 서른이다. 근데 여기 보면은 38목이 동쪽에 와 있고 사구금이 남쪽에 있고 이치화가 여기가 있습니다. 일육수가 북쪽에 있고 이게 있는데 이건 좀 방위가 바뀌었습니다. 금화가 교육되었습니다. 금화 교육은 여기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원래 방위가 38목이 동쪽에 있고 사구금이 서쪽에 있죠. 그죠? 여기서 보면은 사구금이 동쪽에 오고 38목이 서쪽에 갔습니다.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가 서쪽에 뜹니다. 그래 앞으로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겠죠.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숫자나 회상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역학자들이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 정력의 의미를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력의 의미. 무슨 의미냐? 이 역이라는 것은 나타낸 것이 8K로서 나타냅니다. 8K를 나타내는데 8K는 무엇이냐? 하나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희역을 8K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번천, 이태, 태, 삼일화. 그래서 삼일화다 이래서 삼일화, 사진례, 고성풍, 육감수죠? 육감수, 칠강산, 팔본지.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교화할 때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가 뭐냐면은, 이런 8가지가 모두가 자연의 기본 요소라는 겁니다. 즉,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 있는데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1월 성진이 있습니다. 1월 성진. 1월 성진이 있어요. 여기서 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것이 화입니다. 전파도 일종의 화에 속합니다. 화가 나온다. 그럼 땅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죠? 물이 있고. 그리고 산이 있으면 산이 보이는 것이 연못이 생기게 되죠. 산과 연못은 언제나 짝입니다. 물과 물은 짝이고 하늘과 땅은 짝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햇빛을 받으면 증발을 하겠죠. 증발은 흩어지는데 바람이 불면은 증발하는 것이 모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형성되면서 여기에 구름이 형성되니까 기가 형성되죠. 그래서 전기가 땅으로 방전을 하면서 내성이 이제 형성됩니다. 그래서 바람과 이 내성은 짝입니다. 만약에 내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생명은 생명성을 잃게 됩니다. 몸의 기를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이 생명이 모든 생명의 기원에도 전기가 없이는 생명이 탄생되지 않습니다. 전기로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8가지 기본 요소를 이야기하더라. 8K가. 알고 보니까 그거죠. 이거 막 굉장히 표상거리하기 어려운데 복귀 때는 글자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글자를 만드는 겁니다. 음량을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만들었죠. 그거는 글자로서 표현했는데 후대 글자가 생기면서 보니까 이 8가지 요소더라. 그런데 이 8가지 요소는 지원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모든 주체는 신이 움직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8K라는 주요 의미는 신을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신을 배치했느냐? 복귀 때는 신을 어떻게 배치했느냐? 문왕 때는 신을 어떻게 배치했느냐? 이제 정육시대는 신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자연 조화가 달리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자연의 섭리가 달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연은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음양입니다. 이런 음양 변화 현상이 다른 양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8가지 자연 요소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움직이는 주체가 신입니다. 그 신을 어떻게 어디에다 배치를 했느냐, 그것이 바로 여기서 역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는 신을 복희가 영계에다 모읍니다. 그랬더니 신이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복희가 일일이 신들을 만나가지고 다 설득시켜서 영계에다가 모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하늘에 봉합니다. 하늘에. 근데 조금 이제 하늘에 봉했다 하니까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신명계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 우주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은하계 같으면 은하계를 관장하는 신명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 같으면 태양계를 관장하는 신명계가 있어요. 지구 같으면 지구를 관장하는 신명계가 있습니다. 그 신명계에 신명을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늘에다가 복희가 신명정부를 구성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신명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것을 신봉어천, 신을 하늘에다가 봉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하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천존시대라.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모든 농사를 짓든 비가 내리든 다 하늘에 신명하겠죠. 그러니까 비하는 하늘에 비 내리도 안 하고 제사 지내고 그 기우제. 그리고 가을에 아이고 하늘에서 신명이 이렇게 비도 내려주고 햇빛도 쓰고 이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지내고 봄 되면 또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또 죄를 올리고 계속 하늘에 사람이 잘못하면 하늘에서 벼락을 때리고 사람 운수도 하늘에 있는 모든 별자리 움직이면서 운수를 점치고 모든 것이 하늘에 의해서 인간의 모든 이 일거수일투족이 지배되던 때, 즉 하늘에서 인간을 키웠던 때입니다. 이것이 이제 서서히 변합니다. 변해가지고 지정시대 때가 되면 다시금 신명을 이제 땅에다 봉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말하자면은 이 은나라 말기죠. 은나라 말기의 주왕이 완전 폭군입니다. 달기한테 이제 완전 빠져가지고 세상을 폭정을. 그럴 때에 주나라 문학이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 평정을 하고 주나라를 세웁니다. 그 과정에서 이 역성혁명입니다. 역성혁명 과정에서 이제 신명이 생기는데, 근데 문왕이 이제 주역을 깨달아서 8개를 자기가 그었는데 사용을 어디 하는지 몰라요. 그때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홀륜산에서 10년 돌을 닦고 원시천존한테서 이제 명을 받습니다. 도교에서는 원시천존이라는데 원시천존이 누구냐 하면 옥황상제를 이야기합니다. 옥황상제한테 계시를 받죠. 신을 다시 봉해라 땅에. 그래서 봉하는 이 명단을 줍니다. 그게 봉신방입니다. 방자 폐방자입니다. 명단, 쉽게 말하면 명단. 신을 봉하는 명단을 봉신방이라고 그래요. 그 봉신방을 받아가 내려오는데 그럼 신명이 어디 있습니까? 또 강태공은 신명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다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낚싯대 하루에 하나씩 부러뜨리면서 기다린 것이 세월을 낚은 것이 아니고 문왕을 낚으려고 기다린 거죠. 문왕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3,600개의 낚싯대를 꺾으면서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해서 도수를 준비했다가 문왕을 드디어 만나니까 문왕은 회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을 배치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강태공은 신명을 이제 봉하는 모든 원리를 강태공이가 쥐고 있어요. 실제로 강태공이가 모든 걸 하게 돼 있어요. 복희와 같은 일은 강태공이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왕이 역성혁명하는 가운데 신명들이 사람이 영웅들이 죽으면 신이 되잖아요. 모아서 영계에다가 영계를 지어서 봉안해 놓는 거죠. 해놨다가 나중에 영계에 봉하는 신명을 어방신을 땅에다가 봉한다. 그때부터 지존시대가 열립니다. 즉 신봉어
보냈다. 이때부터 지존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존시대가 열무로부터 해가지고 이 지기를 타고 이제 산맥을 타고 지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기를 받아서 땅에서 영웅들이 태어나죠. 그 영웅들이 이제 뭐 하느냐? 이때는 땅이 최고 귀중한 듯합니다. 땅만 차지하려고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영웅시대가 되죠. 그 실제 천조시대는 전쟁이 없었어요. 왜? 그때는 또 상극의 현상도 아니고 그때는 굳이 뭐 전쟁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존시대가 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서 또 땅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서 영웅들이 지기를 받고 태어나서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존시대 3000년간은 인간의 모든 것이 땅에 이제 운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살아서는 집터를 잘 봐야 되죠. 죽어서는 묘터 잘 써야 자손들이 번성합니다. 그래서 집터 보는 거 양택, 묘터 보는 거 음택, 그러죠. 그리고 음택을 잘 봐야 자손이 번성하고 양택을 잘 봐야 몸이 건강하고 집안이 운이 잘 풀리고 도업지를 잘 정해야 국가가 번성하고 모든 것이 땅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땅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사람이 돈을 벌면 이때는 부자들이 누가 부자냐? 땅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자의 기준이 뭐죠? 땅이잖아요. 천석군이니 만석군이니 난 만석군이라고 땅 많고 부자의 기준은 땅이 그리고 강대국은 뭐가 나 땅이 크다 이게요. 그건 강대국이 땅 적으면 약소국이고 그 땅 넓이로 모든 걸 계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지존시대인데 이 지존시대가 이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 요새는 어디 집터 보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안 맞는 게 아니고 이제는 지기가 다 끊어졌어요. 지기가 산맥을 타고 오는데 고속도로 지나면 끊어졌잖아요. 그게 지기가 이제 다 끊어져 안 흐르는 거죠. 대신에 도로가 발전되니까 인맥이 발전됩니다. 그죠? 이제 인존시대가 발전돼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정력은 바로 무엇이냐? 사람에게 이제 모든 걸 맡기는 시대. 사람이 모든 천지 자연의 권한을 사람이 가지는 시대.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권한이 오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권 신장, 인권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인권이 없어요. 자연에 지진 나고 비바람이 내리면 아직은 인간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직은 우리 인권이 없어요. 앞으로 신명을 사람에게 봉했을 때 우리 인간이 그걸 자지우지하게 돼요. 그때 우리 인간의 권한이 오게 되겠다. 그걸 이제 우리 받기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그 권한, 능력, 그걸 받기 위해서 이제 수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신을 사람에게 봉하게 됩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실제로 무엇이냐? 이것이 쾌상이라든지 아까처럼 숫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을 사람에게 보내서 사람이 어떻게 이 시대를 운영해 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여기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말이 여건 삼력이다. 천력, 조격, 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력이라는 것은 바로 천존시대의 역을 이야기합니다. 희역을 의미하죠. 희역. 조격은 대나무에 竹간에 서서 전해왔다. 이 시대에 말하죠. 竹간이 이래 종이가 없었잖아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대나무에 서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는 주역을 의미합니다. 인력이 있다는 것을 옛날 사람이 알았습니다. 즉 역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지기 위한 것이지 결코 점을 치거나 운수를 보거나 하는 데 사용되라고 나온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이 역을 주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바둑판을 의미합니다. 즉 정력이라는 것은 시경은 바둑판이 정력입니다. 바둑판을 다른 의미는 뭐냐? 전 세계 판도를 의미해요. 이 전 세계 판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 뜻이. 모든 도수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19 곱하기 19는 361점입니다. 그죠? 이 중에 하나는 중앙에 태열점인데 이것은 대두목점입니다. 두목점이다. 이 점은 이제 이것을 운용하는 점이기 때문에 빼고 이것이 360점이 됩니다. 이 360점에 하루는 36명이 도통자들이 자리하여 이것을 운용해서 1년 360일을 운영하면은 12,960명이 도통자들이 이 전 세계의 도수를 운영해가는 이것을 정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 360일이 온다 해서 옛날에 공자는 뭐라고 했느냐? 360일 당기일. 앞으로 360일이 되는 때가 온다. 그게 바로 정력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 뭐 체지가 같은 데도 많이 나오지만 36궁 도시춘 이걸 각각 4등분씩 하면은 4구 36 전 세계가 36궁이 됩니다. 36궁이 도시춘입니다. 춘자가 비결이죠. 3인일, 세 분을 모시는 날이라. 전 세계에 이 상계님의 도가 운용되는 그 시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성경의 그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봉어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신인조화를 의미한다. 신봉어인이므로 신인조화가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정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신인조화되는 법방, 그 법방을 이야기해요. 이 법방을 알고 이 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정력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정력이다. 어떤 이걸 알아서 점을 치거나 뭐 운수를 보거나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 여기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정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력이다. 사람에게 여기 주어진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신과 조화돼서 그 자리를 들어가는데 그 이 자리에 들어가면은 바로 인간으로서의 본래 자기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어떤 이 모습 자체가 전부 다이냐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의 본 모습을 절반도 못 찾는 형태입니다. 미완성의 형태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이제 본 모습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 이 시대가 지금 주어진 게 정력 시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것이 신인조화되는 것을 뭐라 하느냐 하면 바로 신성이라고. 신성이란 예로부터 말로만 전했을 때 본자가 없었으나 오직 너희는 보리라 그랬다.
신선이 정말 인간으로서 완성된 그 본모습인데 12,000년 주기로 한 번씩 오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12,000년 전에 신선 세계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신선은 이제 예를 들면 누구냐? 노아. 노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선이죠.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네? 960살까지 살았죠. 신선이 그때는 한 1000년씩 이렇게 사는 거죠. 1000년. 그리고 이것이 또 우리가 환단고기에서 보면 확인을 해낼 수가 있어요. 환단고기에 보면 환인, 7대 환인이 있는데 몇 년간을 황국을 이끌었죠? 황국을 이끌은 기간이 3100년입니다. 7명이 3100년을 이끌어왔다. 그러면 한 분이 도대체 얼마 정도씩 다스렸다는 뜻입니까? 한번 나눠봅시다. 이래가지고 7 나누면 4, 7, 28 300을 남고 4, 7, 28 또 한 440년씩 되죠. 태어나자부터 바로 환인자리에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체로 500살 되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살씩 살았단 말이에요. 환인들도. 그게 1000살씩 살아요. 옛날에 신선들은 정말 1000살씩 살았어요.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것이 점차 나이가 줄어들어가죠. 그러다가 이때가 한 9200년 전쯤인데 6000년 전쯤에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4, 500살씩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4000년 전쯤 되니까 200살씩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재밌는 이야기가 성경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제 175살에 죽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175살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는데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래 자기 종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살입니다. 자기 부인의 나이가 65세였어요. 그런데 가면서 걱정을 해요. 자기 부인이 참 미인이었던 거예요. 잘생겼던 거예요. 야, 이 이집트 가면은 내 마누라한테 이집트 왕이 이 욕심을 내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그 자기 마누라고 뭐라 내 동생이라 그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왕이 물으면 내 동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래도 또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왕이 보면 참 이쁘게 생겼거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인은 누구고 이렇게 제 동생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그 내가 결혼하자 이러는 거예요. 골치 아프죠. 그런데 하지 마시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참 신세대로 가가지고 울며 계좌는 식으로 할 수 없이 또 마누라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왕이 딱 보니까 이 처녀가 아니다. 그래 이제 아브라함 불러 야 니 왜 거짓말 했나. 그때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이래가지고 이래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럼 진작 이야기하지. 그래 자기 그럼 내가 도로 선물 하나 주겠다. 목돈까지 붙여가지고 이제 도로 돌려줬어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65세입니다. 65세의 나이인데 왕이 보고 이쁘다고 반했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65세도 처녀였다. 처녀와 같은 그런 때입니다. 그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불로장생한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죠.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또 그런 시대가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이 우주 변화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식을 못 낳았거든, 이 부인이요.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 몸종하고 같이 살아서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자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99살에 자식이 생겼어요. 그리고 본토에서 자식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후처한테 생긴 자식을 내쫓았죠. 버렸죠. 그게 누구냐? 이슬람 민족입니다. 그게 이슬람 민족이고 본처 자식한테 낳은 게 유대인입니다.
그 형제들끼리 천지 원수가 이래가지고 적자서자의 구분하는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현대끼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65세인데 그렇게 젊고 99살 때 잉태를 할 수 있느냐.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다. 그 175세까지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점차 줄어가지고 1900년도 올 때는 우리 인류의 평균 나이가 48세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근데 도로 지금 올라와서 80세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도 올라갑니다. 이 자연 현상입니다. 지금도 이 80세라는 것이 병들어 죽는 사람까지 합쳤어요. 그렇죠? 실제 병 안 들면 안 죽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안 죽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단지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이런 지금 현재의 삶으로서 이런 삶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이만 들어가는 그런 시대로 가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신인조화되는 이 신선 세상은 성경이라고 해요. 신선들이 이루는 세상. 인간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그걸 거북학 세상이니 개동세계니 뭐 이런 세계 지상천국이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신선들이 건설하는 세상. 즉 지상천국이고 지상신선을 실현해내는 그 법이 바로 정력의 법입니다. 그러면 신선하고 우리 인간하고 뭘 다르느냐? 이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무도 신선을 못 받고 저 역시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는데 이치는 있습니다. 그죠? 이치로 가지고 원리를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두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두뇌가 지금 몇 프로 사용하느냐? 5%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 5%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5% 세포는 먹고 놀고 쉽게 말하면 어린애 때 두뇌 세포 그 상태에서 나이가 80이 돼도 그 어린 유아 상태의 뇌세포가 그대로 가고 있어요. 안 사용 안 합니다. 쓰질 않아요. 근데 그 80살이 돼도 그쪽 분야에 뇌를 쓰면 그 세포가 깨어납니다. 어떻게 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포가 다시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5% 두뇌 세포만 사용하고 95% 두뇌 세포는 유아 상태의 두뇌 세포로 그대로 잠자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요 핸드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핸드폰 얼마나 사용하시죠? 기능을? 현재. 어떤 기능을 사용하시냐? 근데 한 대체로 5% 10% 사용하실 거예요. 핸드폰 기능. 거의 사용 못해요. 요즘 어린애들은 장난감입니다. 거의 다 사용합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우리 두뇌도 그래요. 기능이 다 주어져 있어요. 진화를 해서 이제 오는 게 아니고 이미 이렇게 하늘에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만들 때, 핸드폰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놓았듯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걸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사용될 때 신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선이 되는 이 신이 조화되는 단계에서 이 몸이 그대로 가느냐?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체지가나 어떤 상대님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백발 노부가 흑발 소부된다. 늙으면 이 구분을 하니까 곧아진다. 몸이 변한다는 현상이 있죠. 이 상태로 우리가 그냥 변하는 게 아닙니다. 신인 조화될 때 변합니다. 잠시 신인 조화하고 신인 합이라고 조금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신인 합일, 신인 합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합일된다든지 상합된다든지 하는 것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신하고 무조건 붙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야, 우리 집에 딸 있고 너희 집 아들 있으니까 결혼시키자. 그 부모들이 합의하에 결혼시켜 놓는 거예요. 생전 얼굴도 한 번 못 보고 첫날 밤에 얼굴 보면 아이고 왜 이렇게 못생겨서 마음에 안 들어요. 물립시다.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고쳐주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는 그냥 합일입니다. 합일. 저기 통일교 가면은 다 줄 서세요. 양자 한 줄, 내가 줄 서세요. 옆에 사람 손잡으세요.
둘이 부부해, 결혼해. 그냥 뭐 좋다 싶다 그냥 부부해야 됩니다. 그게 그냥 합의입니다. 그래, 요새 젊은 사람들 그래 하라 그러면 합니까? 안 하죠. 내한테 맞는 사람 찾는다. 그래, 참 찾았어. 좋대. 남자는 마음에 들어서 막 쫓아다니는 여자가 싫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둘이 다 좋아야 되는 거죠. 그게 좋아합니다. 좋아서 어우러져서 화가 다시 변해버립니다. 그때는 이 모습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신명들이 모든 도인들이 떨림질을 합니다. 이 사람 내한테 맞나? 신명은 사람을 찾아들고 사람은 나한테 맞는 신명을 자꾸 또 찾습니다.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수도한 그 크기에 따라서 신명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 상대님께서 이 그릇이 큰 사람한테 조그만 거 주면 배고프다 그러고 그릇 조그만한 사람한테 큰 거 주면 넘쳐버리고 이건 안 맞다. 자기 닦은 것만큼 맞는 신명을 주겠다. 여러분들이 수도한 만큼 합당한 신명과 조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신명과 조화될 때 여러분의 능력이 그 신명의 능력을 그대로 발휘하면서 여러분들이 명이 주어집니다. 그걸 운수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내 자리에 나한테 맞는 신명이 오면 그 운수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정력이다. 그럼 이 신명이 우리하고 조화돼서 우리 몸과 완전히 합체될 때 그 현상이 말하자면 신선입니다. 그 신선이 되는 그것이 조금 살펴보자면은 우리 몸에는 DNA라는 게 있어요. 즉 세포 안에 핵이라는 것이 있고 핵 안에 이런 실타래가 막 들어있어요. 23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확대해 보니까 실이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이 실을 다시 확대하니까 이렇게 돼 있겠죠. 사다리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사다리가 붙어 있는데 이 사다리 가닥마다 정보가 다 달리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사람이 대단하죠. 이제 풀이를 해보자. 그걸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게놈 프로젝트를 2000년부터 이제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풀이를 했는데 의외로 너무 쉽게 3년 만에 끝나버렸어요. 과학자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왜? 이 사다리 가닥수가 총 합치면 인간은 3억 개가 됩니다. 3억 개의 사다리 가닥수가 있는데 실제 정보가 들은 건 3만 개밖에 없습니다. 놀랍죠. 즉 1%밖에 안 됩니다. 99%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 너무 이상해서 더 연구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25%는 1%를 보조하는 그런 DNA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은 26%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몸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DNA 26%를 가지고 이걸 모든 걸 만들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나머지 74%는 이건 배열이 똑같아요. 안에 정보가 없어요. 백지 상태입니다. 백지 상태. 그리고 이거는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잘못됐다. 진화 과정에서 잘못돼가지고 이런 세계가 몸 안에 잠재됐을 것이다. 그래서 쓰레기 DNA, 정크 DNA, 이런 정크 DNA 이런 부릅니다. 이걸 정크 DNA. 즉 쓰레기다. 근데 우리 몸에 쓰레기가 붙어있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몸 구조를 보세요. 쓰레기가 어디 하나 붙어있을 수 있어요? 손톱이 필요 없습니까? 눈썹이 필요 없습니까? 눈썹은 왜 있습니까? 눈썹 없어도 되죠? 비 오면 다 흘러 들어가니까 꼬락 채놓은 겁니다. 이렇게 물 이렇게 흘러가고 다 필요해요. 필요 없는 꼬리는 없어졌잖아요. 그죠? 이제 나무 위에 안 돌아다니니까 땅에다 꼬리가 필요가 없어졌고요.
필요 없는 거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 절대 아니다. 꼭 필요한 거 어디 쓰는지 모를 뿐이죠. 이것이 바로 신명이 들어와서 코드를 새기는 자입니다. 신명이 들어와서 코드를 새기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몸은 완전히 변합니다. DNA가 새롭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1만 2천년 단위로 이 주기가 오면서 이 몸이 신선의 몸이 되는데 요걸 1년 습생으로 변하는 곤충을 보면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곤충을 알에서 깨어나서 작은 애벌레에서 성충이 되었다가 꼬치를 터서 이제 번데기가 될 때 번데기 안에 모든 오장육부가 다 녹아버립니다. 녹아서 물이 되어버려요. 다시 번데기가 돼서 몸을 다시 만들어서 나옵니다. DNA를. 그 과정을 공부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공부 안 들어가시고 되겠습니까? 이 공부를 피령코 거쳐야만이 신선이 됩니다. 이 공부 법방이 이번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법방. 이 과정을 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이 다음 우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조상 서령신들은 자손의 몸을 찾아 들어와요. 자손의 몸이 없으면 조상의 이 DNA를 새길 곳이 없어요. 그래서 조상도 멸망하게 돼 있어요. 서령신도 멸망한다. DNA를 가지지 못할 때는 이 신이 이번에는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갖다가 두 번째 죽음 이래 이야기해놨어요. 뭐 죽으면 한번 죽지 두 번 죽느냐? 신이 죽어요. 이번에. 신이 죽습니다. 이게 뭡니까? 조상들, 설령신들, 조상 설령신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다급합니다. 알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대변합니다. 그래서 자손들을 이제 어디서 척신의 손에서 꺼지면 똑딱으로 넣어놨는데 조상들은 한번 답답하죠. 답답한데 자손들은 아니 시간이 약하나 뭐 어떻게 되든 되겠지. 이러니까 조상이 답답한 거죠. 그리고 주위에서 이 도에 못 들어온 다른 이 자손을 둔 조상들은 너무 답답하고 우리 자손이 제발 저 참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하는데 당체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옆집에 살면서도. 당체 말을 안 해주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와가지고 조상이 제발 좀 살려달라 하소연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이런 사실을 알려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이 사람이 알아듣도 못 알아듣도 일단 최대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원망 안 할 겁니다. 왜 그래 잘 알면서 저한테 설명 좀 안 해주셨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죠. 그래 이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완전히 황골 탈퇴되어 나올 때는 흰머리가 검어지고 구걸허리가 다시 곧아져서 완전 또 신선선녀 도골도체 선풍도골 그 모습을 다시 변하게 됩니다. 그 모습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4m가 된다고 합니다. 키가. 근데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고 어떤 과정에 이런 과정은 반드시 우리 몸에 오게 돼 있다는 것을 이치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12,000년 단위로 신선이 함식되어 왔는데 그러면 신선이 아까는 나이가 있다 했죠? 1000살. 그 노아도 1000살 때 죽었고 옛날에 환인들도 1000살 정도까지 살았다 이랬는데 그럼 이번에 또 그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러죠.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것은 이제 12,000년 단위의 소우주 주기였습니다. 대우주 주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서 대우주 주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129,600년의 주기가 있습니다. 대우주 주기가 옵니다. 여기에서 3만 년은 빙하기 꽝꽝 얼어가지고 인간의 활동이 정지된 시기입니다. 이 빙하기를 제외하고 나면은 몇 년 남죠?
이거 한 3만 년 빼면은 대체로 10만 년 남습니다. 그죠? 10만 년이 남습니다. 그래서 절반 해서 3,500만 년. 9,500만 년입니다. 근데 소우주는 12,000년 단위로 돌아간다 했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됩니다. 우리 현생 인류, 지금 우리 인류의 조상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언제 생겨났느냐? 약 5만 3천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입니다. 사피엔스는 슬기로운 사람 이런 뜻인데, 슬기로운데 더 슬기로운 사람, 슬기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말로 부르면은 호모 사피엔스는 15만 년 전의 인종입니다. 그런데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하고는 DNA가 달라요. 우리 조상이 아닙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그리고 그 이전에 호모 에렉투스니 뭐 네안데르탈인이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많습니다. 과학자들은 자꾸 우리 그 조상인데 변화돼서 일단 우리 조상은 아닙니다. DNA가 달라요. 우리 조상은 언제 태어났느냐? 이 지구에 씨가 뿌려진 것이 5만 3천 년 전에 씨를 뿌렸어요. 어떤 형태로 뿌렸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지구에 씨를 뿌렸습니다. 뿌려서 변해왔는데, 자, 여기서 12,000년씩 해보십시오. 4개의 12,000년이 지나면 얼마죠? 48,000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서 절반이 지나왔어요. 6,000년이 지났습니다. 6,000년을 더했습니다. 몇 년이죠? 54,000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소우주의 절반 넘어가면서 대우주 절반 또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번에 신인 조합에서 신선이 되죠. 신선이 돼서 다시 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5만 년 신선입니다. 이번 운수는 5만 년을 신선으로서 넘어가는 거죠. 이거를 말해서 극락세계, 미륵세조는 5만 년 운수를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석가부는 3,000년 운수예요. 즉, 요런 작은 운수를 담당하지만 미륵부는 5만 년 운수다. 5만 년 운수를 이걸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신선이 하면 되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도 일반 신선이 아니고 5만 년간은 신선되는 기회가 이번에 우리 인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러한 시점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신 거죠. 그런데 이 때에 태어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공덕인데 또 그것도 대한민국 안에 도가 나온 대한민국 안에 또 태어났는데 그것도 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참 이 도에 인연이 있고 공덕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제 그 공덕이 다 여러분들 조상들의 공덕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조상들이 3대 적선적덕을 3대 적선적덕을 해서 이 도에 들어왔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적선적덕을 많이 하셔야 운수마다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기회가 5만 년 만에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5만 년 만이 아니고 12만 9,6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또 그럼 여기서부터 또 기다리가 여기까지 왔다가 12만 9,600년 기다려야 되느냐. 어쩌다 기회를 다시 맞이한데 12만 9,600년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기회를 맞이하지 못하면 12만 9,600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없어져 버립니다. 멸종합니다. 멸종. 그러니까 뼈도 없고 살도 없다. 자손줄이 떨어지면 설정신도 멸망된다. 뼈도 없고 살도 없고 영혼인들 있었구나. 영혼조차도 멸망해버리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심판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기회를 한번 맞이하기 이래 힘든데 이것이 정말 참 마음으로 이제 안 와닿는 거죠.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이렇게. 그 설총이 이야기하잖아요. 100년 전의 사람은 참 그래 바쁜데 그때는 보이거든요. 멀리 있으니까. 너무 가까이 왔어요. 안 보입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제는 어쨌든 발심을 가져야 돼요. 아,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도 어릴 바가 없어요. 맞다 하면은 내가 여기에서 모든 것을 거둬야 된다. 어떤 지금까지 우리 이런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과정은 모든 것이 준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가서 오는 이 건각세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루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때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명, 이때 주어지는 명을 진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흔히들 진인사 대천명이다. 내가 인간으로서 할 말 다 하고 천명을 기다린다. 이래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진인사 대천명이란 실제로 없습니다. 언제 진인사 대천명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진인사 대천명 하는 거죠. 정말 인간으로서 닦아야 될 바를 다 닦아놓고 천명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화단고기의 책임은 삼진이라 했어요. 삼진. 즉 진성, 진화, 진명. 그리고 환광고기에 나오는 이런 어떤 도에 대한 내용들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전에 있던 그 세계에서 완성된 그러한 도의 원리들이 전해오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천부경 같은 거 아직도 해서 먹어요. 그게 황국시대 9200년 전에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때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그게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진성, 진화, 진명이 다예요. 나의 참된 성품으로 되돌아가야 되고 그럴 때 진정한 내 모습이 된다 이거죠. 그것이 되어야만이 내가 하늘로부터 명을 받을 수 있다. 이 천명이라는 것이 정말서 신인조화를 의미합니다. 운수 받는 걸 의미하죠. 이 운수를 받았을 때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되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은 벌레가 애벌레 때는 이 실제로 일이 없어요. 맨 배추니 깔아먹고 뭐 피해만 주죠. 하다가 이것이 이제 나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비가 무슨 일을 하죠? 꽃수를 재주죠. 벌나비가 없으면 지구는 멸망해버립니다. 열매를 못 맺으니까 멸망하게 되죠. 벌나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벌나비를 만들어 그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치 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비가 되기 전까지는 명이 없습니다. 피해자, 피해만 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람들이 벌거지처럼 매일 파괴시키고 깔아먹고 그러는 거죠. 이것이 이제 명을 받았을 때 진정한 내 본래의 명이 이제 주어지는 그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가 이 5만 년간을 감당합니다. 그 인간의 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가 이제는 1000년도 아닌 5만 년으로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어서 그러한 운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수도를 하고 있다. 우리의 수도의 의미는 오전에 설명했듯이 유불선도의 그런 도통이 아니다. 이러한 진정한 내 인간의 본 모습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완성해서 신선이 되는 그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수도를 해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에서 내 지금까지 모든 것을 여기에 실제 몰입하고 투자를 해줘야 되는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을 놓친다는 것은 나중에 정말 피를 토고 통을 해도 안 된다. 이 시점 자체. 그리고 이제 다르게 좀 표현하자면 이 누에가 꼬치를 틀 때
이 안에 실을 뽑아내요. 명주실을 뽑는데 그 작은 몸에서 명주실 길이가 4kg가 나와. 4kg가. 어디 그 몸에서 4kg의 이 실이 나오겠어요? 그 4kg를 뽑아가지고 이 꼬치를 만듭니다. 그 꼬치를 만드는데 그래 만들고 나서 요 꼬치를 만들 때 뽑아서 이거 보면은 투명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몸이 투명합니다. 여기 만약 다 뽑지 못하고 이렇게 똥이 남아서 이게 썩어요. 그 이제 누에 고른 사람이 이렇게 흔들잖아요. 근데 1등, 2등, 3등 구분하는데 이게 썩어버리면 또록또록 이게 소리가 안 나요. 안 썩은 건 이러면 또록또록 소리가 나요. 그 소리 안 나는 걸 골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쉽게 말하면 이런 걸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모든 마음에 있는 이 욕심을 뽑아내서 참된 나 본성을 찾아가야 되는 과정이 지금 이때다. 이 수도를 해서 그리고 진정한 내 본모습을 확립되었을 때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될 모든 것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대운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운을 전해주는 것을 포석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나 하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 대운을 전해서 덕화를 성인의 덕화를 입도를 해줬을 때 여러분들 후천 5만 년간 어마어마한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좋은 기회에 참 이러한 돈을 만든 것이 정말로 천운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기회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 기회를 참 활용하시고 수도를 많이 하셔서 대운 대통령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